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보면은 이제 저기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많이 했죠. 뭐 TBC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서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씨 테마주가 뭐 급등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재밌는 게 갑자기 다 홍준표 씨 테마주래요. 원래는 다른 사람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나도 홍준표다 이러면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경남 쪽에 뭐 주소지만 두고 있어도 그죠? 네. 호적이 아니고 본적만 그냥 경남에 있어도 지금 홍준표 씨로 다 묶일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무튼 대선주들이 좀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뭐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지수는 뭐 짧게만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잠룡급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대선 후보를 이제 잠룡급이라고 부르죠. 잠룡급 대선 그 주들이 급등한 이유하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대선주 공략하신 분들 별로 얼굴색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수익이 좀 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들 하세요. 대선주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회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주 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그분들이 힘들어하시는지, 즉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왜 힘든지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세 가지를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는 이제 홍준표 씨 관련주들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잠깐만요. 날씨가 이제 밤에는 문 열어놓고 자면은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쯤이나 다다음 달 초쯤 되면 중국에 중국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난방을 하니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파란 하늘들 많이 이제 봐두셔야 돼요. 네. 계좌 열어보면은 시퍼렇죠 종목들이 그죠? 네. 그 종목들은 이제 9월달 됐죠? 10월달쯤 되면은 다 빨개지실 거예요. 원래 10월달쯤 되면은 단풍 그죠? 네. 알록달록 예뻐지죠, 그죠? 여러분들 계좌도 예뻐질 거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마시고, 네. 아무튼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좀 보고, 네, 들어가죠. 네, 예, 이원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보죠. 일단 뭐, 지수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코스피 지수도 그냥 이렇고, 코스닥도 그냥 그래요. 네. 뭐,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꾸 뭐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막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랬죠. 바닥인지 아닌지 모른다. 바닥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 근데 어제일 수도 있다. 이상한 말을 하죠. 네. 그게 뭐냐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바닥에선 그래요.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어제인지 모르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오고 악고점을 못 제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열심히 올라왔구나. 좀 쉬어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자꾸 쳐다보시면서 떨어진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지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개인들이 지수 급락에 베팅을 해서 고퍼스를 많이 사놨답니다. 고퍼스가 뭔지 아시죠? 네. 지수 하락하면 2배로 수익 나는 거, 거꾸로 지수가 올라가면 2배로 손실 나겠죠? 요즘에 개인들이 고퍼스를 많이 사놨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냥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고퍼스는 나중에 보시고 코스닥 인버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시죠 이거? 자 보세요.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뭐가 되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검은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 보이죠?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실까요? 이게 뭐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즉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네, 인버스가 뭔지 아시죠? 네, 요건데요. 검은색이 누구냐면 개인이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누구 따라가실래요? 외국인 따라가실래요? 개인 따라가실래요? 외국인 따라가실 거죠? 자, 보세요. 최근에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개인은 코스닥 인버스를 미친듯이 사고 있고요. 네. 기관은 미친듯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사다가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미친듯이 팔고 있고요. 네. 개인은 열심히 사고 있어요. 네. 누구 따라가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찍어보세요. 외국인 기관 따라가겠다 1번. 아니요, 전 개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번 찍어보세요. 아, 의리가 있어서 난 개인들하고 함께 따라가겠다. 4번 찍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수 그만 쳐다보세요. 개인들이 급락한데 베팅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보이세요?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을 지어놓고 보면 더 쉽죠. 개인이 코스닥 급락한다고 코스닥 급락할 때 수익 나는 인버스를 열심히 사고 있어요. 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갖고 시황 잡았을 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인버스 가지고 시황 설명할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생기거나 제가 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네, 뭐예요? 네, 제가 똑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들이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기가 막히게 틀립니다. 어쩌다가 100번 중에 한 번 맞을까 말까인데 거의 안 맞습니다. 이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네. 이분들이 왜 인버스를 사는 줄 아세요? 맨날 지수 쳐다보다가 지수와 관련된 상품을 사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정들죠? 그렇죠? 네. 지수 자꾸 쳐다보고 계시면 돈도 안 벌리는데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자,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여기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사겠죠. 자, 얘기하잖아요. 살 거라고. 이렇게 급락 나올 거라고 엄청나게 그럴 겁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들이 저렇게 인버스를 열심히 사면 통상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급등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네.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살짝 옆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옛날에도 많이 했었는데 왜 지수가 옆으로 돌릴까요? 우리 기존의 연들에서 이 얘기 작년에 많이 했었죠, 그죠? 특히 네. 왜 지수가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면 왜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지수가 하락하냐 오르냐에 베팅한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베팅한 거예요. 하락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세력들이 이 사람들 골탕 먹이는 방법은 올리지도 않고 떨어뜨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분들이 이걸 사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지수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하는 사람들 다 손실이거든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이지 않습니까? 네. 손실난 상태에서 지수를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손실이니까 손절도 못하고 조만간 떨어질 것 같, 지수가 급락할 것 같으니까 차트를 봐서 그렇거든요. 차트 봐서는 막 조만간 급락할 것 같으니까 못 팔겠고 손실이니까 못 팔겠고 여기에서 일주일, 2주, 3주, 4주 합해서 한 달 다시 1주, 2주, 2달 이런 식으로 쭉 잡혀 있어요. 수익도 못 내고 여기서 바보같이 잡혀 있다고요. 세력들이 그렇더라고요.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사면 급락이나 급등이 아니라 옆으로 돌립니다.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 지수 얘기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횡보시키더라고요.
제가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 눈치를 못 채신 거죠. 그렇죠? 네. 이건 거의 안 틀렸어요. 참고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재미없는 지수에게는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종목 얘기해 볼게요. 대선 조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뜻한 대로 잘 안 되셔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손해가 많이 나서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기 막 윤석열 씨 인맥주라든가 이재명 씨 인맥주 뭐 이런 것들 저 위에서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개인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비상교육, 아시아경제 이런 거겠죠. 네. 메가임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뭐 말하려면 뭐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실까? 물론 이제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안 움직여줘서 되게 힘드시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자, 요거는 좀 많이 찍으세요. 네. 대선주 하는데 좀 힘드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세요? 손실 나는 것도 둘째 치고 네.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뜻대로 잘 안 돼서 힘드시죠.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네. 그쵸?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약간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죠. 이게 왜 안 가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홍준표 씨가 가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씨가 들고 있는데 왜 저기 가? 이러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정상이니까 그럴 때는 화내셔도 돼요. 네. 답답해서 막 펄펄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재명하고 윤석열 씨께 안 가고 왜 이게 가느냐? 미치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선주 가지고 수익을 잘 못 내시는 이유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잘못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투자 전략. 그럼 그 잘못된 투자 전략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아닌가요? 대선주는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 많이 난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잘 아시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신 분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 그 생각하세요. 대선주 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다 잘못된 투자 전략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라니까요. 대선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 끝날 때까지. 자,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들고 가면 10배, 20배 무조건 수익이 보장이 된다. 바로 수익 난다. 이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네, 이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수익 난다. 첫 번째가 대선 때까지 들고 가면 된다. 두 번째, 들고 가면 10배, 20배 수익이 보장된다. 세 번째, 쉬지 않고 바로 간다. 이거거든요. 네. 자, 첫 번째 것부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방에 최근에 홍준표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살았거든요.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단톡방은 단톡방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저나 우리 회원들은 뭘 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지, 포트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공감 가시죠? 대선주는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투자 전략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주는 대선 끝날 때까지 들어가면 된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군가한테 배우셨죠? 그죠? 네. 자, 보세요. 그 옛날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평상시 안 했던 얘기도 하나 해드리고. 네.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가면 된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화공영 같은 옛날 테마주들이에요. 이화공영이 바닥을 잡고 있다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2004년도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 중국 관련주들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건설. 그때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이었죠? 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 쪽은 잘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튼 베이징 올림픽이 이 이후였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전에 중국이 이런저런 이제 건설 경기 붐도 일었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그 건설주들이 많이 갔어요. 실적이 좋아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건설주들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건 이제 중소형 건설주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전체 분위기 타고 온 거고, 맨 마지막에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이게 무시 못하겠는 걸 왜 무시 못하는 건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차트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여기죠. 요 지점 2004년도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하공이 이렇게 갔어요. 들었다 놨다. 이것도 많이 간 거예요. 200원에 있다가 500원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저 2,000원까지 가죠. 이때부터 이제 대선 테마주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옆으로 1년 넘게 쉬다가 선거 막판에 이만큼을 간 거예요. 한번 1,000원에서 3,000원까지 3배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언제요? 한 번 더. 이것도 3배예요. 대충 3배는. 요번엔 한 2,000원부터 만원까지 5배 갔어요. 처음에는 3배 갔고요. 요번에 5배. 그죠? 네. 그리고 5,000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25,000원까지 갑니다. 5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앞에 3배, 5배, 5배. 어마어마했죠. 언제까지 갔냐고요? 선거 전날까지. 그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선주를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여기건 아니 대선 1년 전에라도 사놓고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가면 5배, 10배, 20배 수익 난다. 이렇게 배우셨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솔직히 찍어보세요. 이렇게 배우셨죠?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이게 몇 년이에요? 3년, 4년이죠? 네. 저한테는 그렇게 안 배우셨겠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여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네.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제가 얘기 한번 했었어요. 여기 무방에서.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2004년도,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라니까요. 15년 전이에요. 15년 동안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더니 요즘에 10년이면은 집값이, 아파트 값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거라니까요. 자, 제가 시대별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에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이낙연 테마주에서 이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깨달으셨는지 다른 걸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났겠죠.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책주 중에 하나가 아가방 컴퍼니였어요. 이게 가장 먼저 급등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영유아 복지 테마주죠. 자,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죠. 그렇죠? 네. 아까 눈치채셨나요? 이하공영도 화동이 3개고 아가방 컴퍼니도 화동이 3개죠. 이거는 1년 동안 3번 나왔고 아까 이하공영은 6개월 동안 3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력망이니까요. 대장주급들은 인맥주건 정책주건 간에 파동이 많이 나오면 3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어쩌다가 4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거의 3개예요. 무조건 3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장주급이 그래요. 자, 파동 길이가 3개죠. 네. 이만큼 급등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지만 안 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요. 대선 때까지 들고 갔으면 네, 망했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건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선 때까지 들고 가면 이긴다?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안 돼요. 이미. 그건 옛날에 사장된 건데 요즘에도 이제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선알미늄 있죠? 범양건용 얘기해 볼까요? 남선알미늄. 네. 이게 여기서 그랬어요. 개인들이 여기서 안 팔았어요. 왜 안 파셨을까요? 대선 끝날 때까지 들고 간다.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지금 2년 동안 이만큼 올랐으니까 2년을 더 들고 가면 저만큼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꼭 여기서 고집 부리세요. 이 고집을 여기 바닥에서 부리시면 참 좋은데 꼭 꼭지에서 부리세요. 안 파신대요. 대선 때까지 가져간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리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대선주가 빨리 끝나버릴까봐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 전 작년에만 해도요. 대선주 좀 팔려고 하면 개인들이 안 팔았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 왜 이걸 파냐고.
근데 이미 바닥에서 5배, 10배 올라왔는데 고집부리신 거죠. 그래서 다 끌려내렸잖아요. 사실. 개인들이 지금 이제 그런 잘못된 투자 전략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셨죠. 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안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법은 옛날에, 이 투자 전략은 옛날에 사장된 거예요.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들고 가면 10배, 20배 무조건 수익 난다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죠? 솔직히 많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대선주가 10배, 20배씩 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개 안 돼요. 써니전자나 이런 거 보면은 아까 그 이화공영이 1,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갔으니까 25배 갔죠? 이화공영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 이만큼 갔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가 아가방 컴퍼니죠. 이화공영이 여기가 1,000원 정도예요. 1,000원에서 대충 25,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5배 갔어요. 대선주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거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초급등이에요. 있긴 있어요. 써니전자 옛날 안철수 테마주였죠. 이거 보시면 여기에요. 저점이 대충 한 600원, 700원 잡으시면 돼요. 600원 잡을까요? 700원으로 하죠. 그냥. 700원에서 1,400원까지 갔으니까 몇 배예요? 15배 정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6개월 동안 15배가 갔어요. 예, 이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왜 모든 게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잘 들어보세요. 왜 모든 게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파동이 이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이것도 3개예요. 3개? 뭐 4개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가면 끝난 거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유명했던 것 중에 문재인 테마주가 옛날에 10년 전에 문재인 테마주 유성TNS였는데 이런 거 보세요. 샀어요. 이러죠. 저점이 대충 1,500원, 나중에 8,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한 5배? 네, 이 정도 갔어요. 이 정도 가면은 거의 끝이에요. 아까 아가방 컴퍼니 있죠? 아가방 컴퍼니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게 10년 전 대선 정책주의 시초였거든요. 이게. 여기가 2,000원 정도예요. 2,000원 초반? 여기 나중에 22,000원까지 갔죠? 딱 10배 간 거예요. 이 정도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요. 옛날 대장주하고 지금 대장주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옛날에도 이제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은 옛날에는 대장주가 어떻게 했냐면 대장주가 급등을 하죠. 네. 그리고 나서 후발주자는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혼자서는 못 갔어요. 옛날에는 상한가가 30%를 받기 전에는 10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는 혼자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가야지만 후발주자가 움직였고요.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그럼 후발주자부터 먼저 나가 떨어졌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거 아세요? 옛날 후발주자는 혼자 힘으로 못 갔어요. 네, 혼자 힘으로 못 갔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경운기 요즘에 경운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운기로 따지면 뭐예요? 네, 뒤에 이제 그 수레죠, 수레. 수레는 혼자 힘으로 못 가잖아요. 이거는 주식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의 모르시죠, 그죠? 네. 옛날에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고 해야 후발주자들이 그때 움직였고요. 대장주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대장주가 5배, 10배 가도 후발주자는 많이 가봤자 2배 갔어요. 이게 다예요. 후발주자가 2배 갔다는 얘기는 대장주가 5배 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은 대장주하고 후발주자가 개념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대장주가 생명력이 짧아졌어요. 주기가 짧아졌고 대신에 후발주자 숫자가 많아졌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가요.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 방식대로 이제 대선주를 하려고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네. 대선주는 아까 잘 들어보시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대선주는 맨날 급등할까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존 회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대선주는 맨날 급등할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급등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정책주주로 보여드릴게요. 인맥주도 좀 더 보여드리고. 예전에 저기 그 보성파워텍이 한때는 누구였냐면 그 방기훈 씨 테마주였거든요. 네. 보성파워텍이 맨날 급등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급등했거든요. 네. 한 번 오르고, 자, 꼭지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죠. 네.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 걸렸어요?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한 10개월 걸렸어요.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에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죠. 이게 얼마나 급등했다고 생각하세요? 1,000원짜리가 한 5,000원까지 5배 올라온 거예요. 대충. 6,000원까지 갔죠? 6배죠.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불과 3개월 만에 6배로 올라왔으면 쉬어야죠. 인간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몇 달을 쉰 거예요? 10개월 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전고점까지 못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한 게 총 얼마 걸렸어요? 10개월 걸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웅진, 뭐 애니농률, 포터스포터 다 그런 차트 아니에요, 이게 다. 여기에서 이거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메가임디, 비상기업 다 여기서 물려가지고 아니면 이제 물렸는데 여기서 물을 타시든지 여기서 누가 또 들어와요. 또 사고 이거 붙들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개인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주식은, 그죠? 단기간에 3배, 4배, 5배 이상씩 급등한 거는요,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은 쉬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제가 이제 슬슬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네. 이걸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맨날 그냥 가서 물리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응? 이해되세요? 네. 옛날에도 이렇게 쉬었어요. 푹 쉬었어요. 푹. 네. 대선주 한 200개, 300개 이상 얘기하라고 하면 저 자신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매매도 많이 해봤고, 옛날에 혼자 있을 때 매매도 많이 해봤고, 전문가면서 이제 개인 리딩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다 기억하고 있다. 원래 이렇게 쉬는 거예요. 요즘에 종목들이 막 여기쯤 와 있으니까 되게 힘드시죠?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 반등 넣을 때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파시더니 끌려당기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속상하다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대선주 아직 안 끝났는데 마지막에는 크게 수익 내고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 내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맞죠? 네. 대선주 가지고 수익 크게 한번 안 내보고 싶으세요?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뭐 그 외의 분들은 오늘 나가세요. 왜냐하면 대선주 얘기만 할 거니까 오늘은. 네. 다른 얘기 안 하나요? 저기 바이오주 얘기도 하긴 할 건데 시간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대선주 제대로 한번 수익 안 내보고 싶으세요? 내보고 싶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 정도 급등하면 3배, 4배, 5배, 6배, 7배 급등하면 6개월에서 10개월, 1년 가까이 쉰다고요. 여기에서 붙들려가지고 왜 여기서 씨름을 하고 있냐고요. 다른 것도 많은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잠룡급 대선주들이 언제 급등하는가? 언제 급등하겠어요? 여기서 급등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 이제 1위 대권 후보가 방기문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만큼 급등했으니까 어떻게 쉬어야죠. 그 쉬는 동안 누가 가겠어요? 예, 잠룡급 테마주들이 가는 거예요. 홍준표 씨가 왜 가냐고요? 2달 전부터 얘기해 드렸잖아요. 갈 거라고. 자, 이 원리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니까 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등해요. 자, 그럼 뭐부터 가죠? 첫 번째 뭐부터 가요? 누구부터 가요? 자, 제가 먼저 끊어볼게요. 스타트를. 자, 대형주부터 가죠?
그쵸? 대형주가 쭉 올라가서 이제 너무 과열됐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예, 중소형주가 가겠죠? 쉽죠, 그죠? 네.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과열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요? 테마주가 가겠죠?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이제 누구 위주로 가요? 네, 실적주 위주로 가겠죠? 그죠? 네. 자, 테마주가 가겠죠, 그죠? 네. 테마주가 많이 갔어요. 누가 가요? 누가 가요? 멍멍. 요즘에 강아지도 많이 키우시죠? 멍멍. 누가 가요? 네. 잡주가 가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억이 잘 되시니까. 그죠? 잡주가 가겠죠? 네. 자, 잡주도 갔어요. 그럼 또 누가 가요? 안 끝났어요. 누가 가요? 안 끝났다니까요. 잡주단에 누가 갈까요? 그렇죠. 우선주, 품절주 이런 것들이 가겠죠. 자, 우선주, 품절주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안 끝났다니까요. 또 있어요. 누가 가요? 스펙주 포함해서 우선주, 품절주, 스펙주 다 유통물량 적은 주식이니까 예. 스펙주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모르시겠죠? 누가 가는지. 인버스 누가 가요? 누가 가요? 다시 대형주가 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대형주 또 간다고요. 다시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 잡주, 우선주, 품절주 다시 대형주 가는 거예요. 봐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네. 왜 그러겠어요? 대형주가 과열돼서 못 갔다면서요. 그러면 중소형주, 테마주, 잡주 한 바퀴 다 돌고 오면 대형주 조정이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끝났겠어요? 안 끝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끝났겠죠? 그럼 가야죠 이제. 그러면 대형주도 가다 과열되면 중소형주 가는 거고, 테마주 가는 거고, 잡주 가는 거고, 우선주, 품절주, 스펙주 쭉 돌아서 다시 대형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대장했던 게 또 대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쪽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근데 모르시잖아요. 쉽잖아. 가치주도 가요. 네. 가치주도 가요. 됐죠? 쉽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요? 대선주에 접목시키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대선주에 접목하면 되잖아요. 자, 저 붙여볼게요. 자, 대선주 누구 거부터 가요? 여당 거부터 갈까요? 야당 후보 거부터 갈까요? 당연히 여당 거부터 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스타트 했어요. 네. 여당 후보 중에 누구께 가장 제일 많이 갈까요? 당연히 지지율 제일 높은 사람. 지지율 1위. 그 당시에 지지율 1위,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많이 갈까요? 이 사람께 많이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처음에 누구부터 가죠? 그렇죠. 인맥주죠. 네. 가로 열고 인맥주.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율 1위에 인맥주가 가는 거예요. 그죠? 쭉 가요. 열심히 갔어요. 너무 과열됐어요. 불나방들이 막 들어와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요? 야당 스타트. 누가 가요? 항상 대항마가 있죠. 야당 똑같이 지지율 1위 가는 겁니다. 서로 막 가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많이 갔어요. 누가 가요? 그 다음에 지지율 2위, 3위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누구요? 신선한 사람. 우린 그거를 뉴 페이스라고 부르죠. 새로운 인물. 구닥다리 정치인들 말고 새로운 인물들 하는 거죠. 야권에서 이제 많이 갔던 게 누구였어요? 홍정식 거였죠, 처음에. 뭐 이런 케이스겠죠, 그죠? 네. 뉴 페이스가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갔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여당에서 간 게 이낙연 씨 거도 여태까지 안 갔고 거의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갔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유시민, 조국, 임종석 이런 사람들께 갔었죠. 조국 관련주는 애초부터 몇 개 없었고 유시민 씨께 많이 갔어요. 조국 사태로 끝나버렸지만 네.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 선거가 얼마 안 남으면 뭐가 튀어나와야지 슬슬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면서 인맥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누가 그래요? 아 끝났어요. 자 정책주가 하겠죠. 네.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이제 1위 또는 이제 뉴페이스 NF라고 할게요. 네. 약자로 뉴페이스 이런 관련주들이 가는데 정책주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뉴페이스는 정책주가 별로 없겠죠. 지지율도 높지 않고 그냥 새로운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정책주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대부분 1위 후보. 근데 이 1위 후보가 그죠? 네. 정치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거나 도지사나 아니면 뭐 광역시장을 했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정책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 1위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외교관 출신이다. 그럼 정치 관련된 발언을 별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윤석열 씨처럼 검사 출신이다. 그러면 정책이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언뜻 봐서는. 처음에는 누구 위주로 가겠어요? 처음에 인맥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확고해지고 그러면 정책주가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인맥주 위주로 확 가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박근혜 씨는 처음부터 정책주가 바로 갔어요. 바로. 아가방 컴퍼니 이러면서. 10년 전에 문재인 테마주 중에 정책주 하나도 없었어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네. 대통령과 욕한다고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없었다니까요. 있으면 갖고 와보라고요. 거의 없었어요.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인맥주도 다 노무현 대통령이랑 친했던 분들, 네. 그분 테마주가 다였지 별로 테마주도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정책이 많은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씨는 정책주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뭐냐면 인맥주에서 정책주예요. 여당에서 야당, 인맥주 정책주, 오래된 사람, 그 다음에 뉴페이스, 올드페이스, 뉴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네거티브 되게 심하죠. 네. 참 그래요, 그죠? 네. 싸우는 거 보면 옆에서 답답한데 요즘에 왜 대선주가 안 가냐고요? 원래 정책주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안 싸웠을까요? 5년 전에도 싸웠잖아요.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탄핵까지 되고, 그죠? 네. 10년 전에는요. 그때는 안 싸웠겠어요? 15년 전에는, 20년 전에 항상 싸웠어요. 네. 언제나 안 싸웠겠습니까? 요즘에 좀 달라진 거 하나는 사람들이 되게 뻔뻔하다는 거죠. 잘못했으면은 사과라든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요즘 뻔뻔한 것 같아요. 되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보시는 게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테마 대선주도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위 후보 인맥주 정책주 위로 돌다가 그러니까 여당 거하고 야당 거는 시소라니까요. 저번에 시소 얘기 많이 했었죠. 시소예요. 여당께 올라가면 야당 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불나방들도 막 날라 들어오고 막 초보분들 모르고 덩달아 같이 따라사가지고 이제 무거워지겠죠. 신용비수 몰빵 쳐갖고 막 무거워졌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는 반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나중에 또 여기는 가벼워지고 여기 막 손절하고 죽는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절하고 막 던져요. 막 단타치다가 물리고 다시 여기는 가벼워져요. 여기는 또 사람이 많아지겠죠. 무거워지면 또 내려오고 여기는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대선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소를 잘 보시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앞에 자리가 하나 또 있죠. 거기 누가 앉겠어요? 네, 잠룡 지지율이 낮은 사람 2위, 3위들이 앉아있겠죠. 그러니까 유력 대권 후보들 종목들이 안 갈 때 그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네거티브하고 막 그럴 때 네거티브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놓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럼 못 가거든요. 일시적으로. 이거는 늘 그랬어요. 늘. 이제 일시적으로 못 가면 세력이 준비하고 있다가 뭘 올리겠어요? 그렇죠. 잠룡을 올리는 거예요. 대형주가 가다가 중소형주 가다가 테마주, 그 다음에 잡주, 우선주, 혼절주, 스펙주, 다시 대형주 돌듯이 여기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씨 테마주가
아까 대용주, 개별주, 대용주, 중소용주, 테마주, 잡주, 우선주로 본다면 그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용주는 아니겠죠? 중소용주도 아니고. 대용주는 윤석열, 이재명이었어요. 그러면 중소용주는요? 지금 이낙연 씨, 야당에는 최재형 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역선택 논란이 쭉 일어나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저기 홍준표 씨가 이재명 씨하고 붙으면 이긴대요. 이낙연 씨도 이기고. 너무했잖아요. 저 이낙연 씨, 이재명 씨 다 싫어하고 홍준표 씨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했잖아요. 어떻게 이재명 씨를 이겨요? 해도 너무하지. 여론조사 나온 거 데일리 아닌가? 거기서 한 거 보면은 되게 웃깁니다. 홍준표 씨는 전체적으로 하면 12%인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이겼어요. 윤석열 씨도 이기고, 누구예요, 저기. 이낙연 씨도 이기고, 이재명 씨도 이겼대요, 심지어. 말이 됩니까,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세요. 그 지지율 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오늘 보셨을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세력은 그걸 또 포장을 해갖고 또 주가를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참 잘못된 건데, 그래도 테마주라는 게 대선주들이 원래 이렇게 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5년 전에도 이랬고 10년 전에도 이랬고 15년 전에도 이랬어요. 유력 대권 후보 즉 대형주급 대선주들이 쉴 때 악재에 시달리고 막 네거티브에 시달리면서 못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잠깐 사이에 가는 게 누구예요? 네, 잠룡급 대선주예요. 이번에 이제 홍준표 씨 지지율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갑자기 윌비스 있죠, 윌비스? 윌비스가 갑자기 홍준표 씨 테마주라고 하고 지금 다 홍준표 씨가 막 붙었어요. 다 홍준표 씨예요. 홍준표 씨가 지나가다 한마디 딱 하면 했던 거 있죠? 다 정책줄이에요, 지금. 네, 이해 안 가시죠? 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가 없을 거라고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라고요. 결론은 이게 정상이라고. 옛날에도 그랬다니까. 옛날에 김문수 씨, 손학규 씨 다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들이죠. 김두관 씨 누구예요? 경남지사 하셨던 분들. 그때 다 갔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이 세 명의 테마주들이 쉴 때 누가 갔느냐? 김문수 씨 관련주 중에서 잠깐만요. 네. 김문수 씨 아시죠? 그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하셨잖아요, 이분이. 이 당시에 대용포장이 그때 대장주였거든요. 보시면 여기에요. 2012년. 언제 갔냐면 2011년도에는 못 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여기 이제 조용히 있었죠. 여기 2011년도 누가 갔냐면 안랩, 그 다음에 뭐 아가방 컴퍼니, 박근혜 테마주, 그 다음에 문재인 테마주 중에 대연, 뭐 유성태 NS 이런 거 막 날라갔어요. 유력 대권 후보들. 이해되셨죠? 여기 2011년도에. 2012년도에 누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거티브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 틈새에 누가 갔냐면 김문수 씨 관련주였던 대형 포장이 이만큼 갑니다. 그때 대선주하기 되게 좋았어요. 한 4,5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3배 갔어요. 자, 파동이 어때요? 이거 대장주급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깔끔하죠? 그때는 그냥 대충 들고 가도 돈 벌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셨다면 큰일 나요. 네. 이렇게 안 가기 때문에. 근데 과거는 이렇게 갔다고요. 잠룡급들이 안 가요? 간다니까요. 김문수 씨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은 0.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갔어요? 9월달, 10월달까지 갑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었는데 선거는 2해 12월달이었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잠룡들 테마주 추천 나오면 사라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누구였어요? 이제 경남도지사 출신이었죠. 이분은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출신이 누구냐면
김두관 씨였죠. 그 당시에 김두관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0.1%도 없었지만 이때도 갑니다. 대선 파인틱인데 창원 그쪽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죠? 하나, 둘, 셋. 6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2,500원까지 한 4배 갔죠? 간다니까요. 2012년 자 언제 갔어요? 아까 저기 김문수 씨 관련주도 2012년 초에 갔죠? 초부터. 네. 2월달, 3월달 이때 많이 갔죠, 그죠? 네. 그때 가장 뜨거웠던 대선 후보가 누구였냐면 아까 3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3명이었는데 문재인 그 태무 좀 뺄게요. 종목이 몇 개 없어서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안철수 씨 거하고 박근혜 씨 거 2개를 얘기해 볼게요. 안철수 씨 거 중에 안랩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대선 파인텍이 언제부터 교통했죠? 지중운도씩 했다가 2월달에 갑자기 불기둥을 뽑더니 팍 날아가죠. 제발 대선 테마주 끝난 거 아니냐고 그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막 주변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돼요. 대선 테마주 끝난 거 아닌가요? 왜 그러겠어요? 거래 없고 눌러놓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신 거예요. 네. 끝나게 뭘 끝나요? 시작인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갔어요? 2월 끝나고 갔죠? 네. 그때 안랩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안랩이 이만큼 갔었거든요. 안랩이 저기 16,000원부터 저쪽에 16,000원이에요. 하여튼 2만원 정도부터 한 10배 올라갔어요. 10배 딱 올라오고 21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면서 하한가를 맞죠.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쫙. 네. 여기 언제예요? 2월달이잖아요. 2012년 2월달. 21선 위로 회복이 안 되고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세력들이 여기 좀 쉬니까 뭐예요? 아까 그걸로 얘기하면 대형주가 쉬니까 자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 날아갑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김문수 씨, 김두관 씨, 손학규 씨 이런 종목들이 쭉 간 거예요.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0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뭐 얘기만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요즘에. 네, 9시네요 또. 네. 얘기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9시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렇게 왔다니. 그러니까 여기가 쉴 때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네. 잠룡급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잠룡급들이 지금 저기 누구예요? 지금 홍준표 씨 관련주들 지금 과열되고 있거든요. 네. 우두머리급들은 과열됐고 이제 후발주들만 올라오는데 과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수익 내기가 제일 좋겠죠. 벚꽃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참 벚꽃이 이제 만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쭉 떨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안랩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이러다 끝났어요. 대신에 이제 써니전자 같은 후발주자들이 나오죠. 이 원리, 즉 순환매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것도 모르고 주식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안랩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저는 이걸 10년 전,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죠? 요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잠룡급 관련주들 사놨겠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회원들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옛날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겠어요? 다 준비해놨죠. 이게 돌면서 못 가고 걔들이 여기서 이제 묶여있고 다른 게 간 거예요. 후발주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 후발주자들도 다른 게 갔지만 누구예요? 예, 다른 대선 후보 잠룡급들도 많이 갔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수하신 게 뭐냐면 속으신 거예요. 잘못된 투자 전략을 얘기해 준 사람들한테. 그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인들일 수도 있고 자칭 고수 있죠. 자칭 고수. 주변에 보면은 자칭 고수 있으시죠? 네.
자기 스스로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겠죠. 여기 보면 21선 깼다가 무조건 올라갔다. 여기도 올라갈 거야 그랬겠죠. 그 말에 속으신 거죠. 안 그래요. 파동이 이것도 보시면요.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쉬었다가 세 번 나왔어요. 마디 길이가 거의 똑같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세 개 보이시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쉬어야죠. 10배 올라왔는데 쉬어야죠. 인간적으로. 그죠? 네. 여기 들어가서 안 끝났어요. 뭐 막 이러면서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참혹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후발주자를 샀으면 되는데. 잠룡급 대선주들도 후발주자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한 거예요. 최근에 저희 방에서 이제 뭐 사놨는지 저희 방에 그 윤석열 씨 관련주 매집 많이 해놨어요. 이재명 씨 관련주, 정책주랑 인맥주 많이 매집해놨어요. 해놨다니까요. 해놨는데 요번에 윤석열 테마주 급락했을 때 데미지가 거의 없었어요. 8월 그 중순에 광복절 이후에 지수가 투매 나왔을 때는 영향이 있었지만 그건 전체 투매였으니까. 근데 윤석열 테마주가 폭락하거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끌려 내려간 종목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 씨 테마주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씨 것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 버렸어요. 안 버렸는데 최대한 수익 나는 거 있죠. 최근에 뭐 범양건영이나 다물멀티미디어, 원방테크 이런 거 수익 난 거 있으면 그거 자꾸 이제 수익 내가지고 뭘 샀냐면 홍준표 씨 걸 사놨어요. 제가 이제 방송하는 거 보면 방송 이렇게 하죠. 홍준표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계속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저 여론조사 믿지 마셔라. 저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홍준표 씨 테마주를 계속 사고 있었어요.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특히 문자만 회원들. 맞죠? 그죠? 말은 홍준표 씨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홍준표 사세요. 홍준표 사세요. 계속 그랬어요. 홍 계속 샀어요. 어제도 샀고 오늘도 샀고 지난주도 샀고 계속 샀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잠룡급 누구를 하나 올려서 이제 그쪽에 이제 수급을 집어넣어서 올리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올라갈 거란 걸 아는데도 계속 홍준표 씨 쪽을 안 좋게 얘기한 거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홍준표 씨가 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홍준표 씨 관련주가 급등하니까 윤석열이나 최재형 씨 관련주 매집하신 분들이 멘탈이 깨진 거예요. 왜냐면 이러다가 윤석열 씨 안 되는 거 아니야? 아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되겠나 그게. 그리고 이 최재형 씨가 끝났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홍준표 씨는 지금 여당에서 밀어줘서 그렇게라고 밀어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아무튼 말은 이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종목 열심히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종목, 라이브 문자반 그 수익 종목은 제가 못 보여드리겠고 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그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서 오늘 판 것도 있어요. 수익 한 20% 30% 이상 났는데 좀 팔아드렸어요. 현금 만들어 드리려고. 왜겠어요? 내일 더 좋은 거 추천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잠깐만요. 딴 거 얘기해 드릴게요. 단톡방 추천주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뭐 얘기해도 되니까. 단타용이니까.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대구백화점이 오늘 20%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방 추천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해 드렸냐면 대구백화점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구백화점이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대구에 있겠죠. 그죠? 네. 원래 이거 대구백화점은 황교안 씨 관련주였어요. 황교안 씨. 옛날에 이제 황교안 씨 관련주로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오늘 보시면 뭘로 가요? 대구나 이분이 홍준표 씨가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 경남 도지사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홈센터 홀딩스 뭐 되게 한국선제 휴맥스 홀딩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홍준표 테마주가 이렇게 많았나? 그러실 거예요. 예, 옛날에 이렇게 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홍준표 씨 테마주가 50개도 넘어요. 다 홍준표. 종목 얘기하면 2회 정도예요. 보여드릴까요 일단? 네, 3회 많이 올라왔죠? 네. 영화금속 그 다음에 모하 휴맥스 홀딩스
휘닉스홀딩스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네. 한국선제 과열됐어요. 경남스틸도 과열됐고, 그죠? 네. 많아요. TBC 상한가 같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홍준표 씨 관련주 더 갈 거라고. 그죠? 근데 이제 뭘 사놨냐면 라이브 거는 공개를 못하겠고 단톡방 거 보여드릴게요. 보셔야 되는 게 지수 저점이 8월 20일입니다. 이 심한 음봉 센 거 났을 때가 8월 20일인데 그때 홍준표 씨 관련주를 되게 많이 샀어요. 그 전후로 해서. 네. 단톡방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잘 보셔야 돼. 요게 8월 19일이고 개인들 멘탈 나갈 때 20일 금요일이었죠. 목요일 금요일. 네. 8월 19일에 추천한 게 신한콘텍입니다. 개인들 손절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그러거나 말거나 아침 9시 이전에, 그죠? 9시 15분 전에 자신있게 추천하는 거예요. 사시라고. 신한콘텍 홍준표 수혜주 맨날 바닥에서만 추천하는 것 같죠? 약간 떠있는 것도 잘 알죠. 떠있는 것도 자신 있어요. 맨날 바닥에서만 사는 사람을 아시는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눌림목이에요. 다중 눌림목이라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여기에요. 요즘에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이제 단톡방이네요. 그렇죠. 이쪽 당기니까. 여기서 추천했어요. 전날 20% 이상 급등에 전날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산 거예요. 바로 한 15%씩 났고요. 지금 신고가 났거든요, 오늘. 그래서 20%까지 되더라고요. 네. 단타치라고 나간 거예요. 언제요? 8월 19일날 신한콘텍. 신한콘텍이 오늘 시간에서 보니까 급등했어요. 시간에서 윤석 저기 최재 저기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 여기 보면 신한콘텍도 있어요. 신한콘텍도 있고 잠깐만요. 또 보려고 하니까 여기 있네. 3% 초상승했죠? 네. 이런 윌링스는 저기인데 이거 네. 최재형 씨 관련주인데 최재형 씨 관련주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최재형 씨 관련주 계속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DSR 제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윌비스 있죠? 네. 윌비스가 윤석이 지금 홍준표 씨 관련주로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동양피스톤 있죠? 영화공속도 4%, 동양피스톤 5% 올라왔죠? 동양피스톤이 이게 단톡방 추천주인데 이건 언제 샀냐면 8월 20일 날 지수 폭락했을 때 아수라장일 때 9시 6분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주식 사실 수 있겠어요?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주식 못 사요. 왜냐면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 제가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날 추천해도 회원들이 종목을 삽니다.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추천하면 다 삽니다. 네. 라이브건 단톡방이건 추천했어요 실제로. 네. 우리 회원들 맞으면 저 1번 한번 더 찍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맞죠, 그죠? 네. 회원들이 사요. 우리 멘탈이 강해갖고 손절 그런 게 어딨어요. 네. 돈 벌어 막 뛰어다녔죠, 그죠? 네. 산다니까요. 이때 뭐 샀냐면 홍준표 씨 테마주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미리미리 준비했다니까요. 단톡방 거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신한콘텍 8월 19일 현재 단기 수익 20%, 동양피스톤 얼마예요? 8월 20날 샀죠? 네. 여기 샀어요. 네. 수익률은 26%. 오늘 신고가 그리고 여기도 신한콘텍 차트나 동양피스톤 동양피스톤 차트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동양피스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여기 있네. 언제 샀냐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었죠. 네. 뭐겠어요? 홍준표 씨 쪽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수가 안 좋으면은 대선주 잘 간다고 해서 대선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망이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수가 안 좋은데 대선주 가잖아요. 뭐가 강해요? 홍준표요.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가고 있는지도. 지수가 막 폭락하고 있을 때 동양피스톤 8월 19일 날 코스닥 폭락할 때 10% 급등 나왔습니다. 아까 신한콘텍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급락할 때 8월 18일 날 여기, 19일 날 여기에요. 이미 알려주고 있어서 올라올린다고 이제.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뭣도 모르고 집어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홍준표 씨 대표적인 홍준표 테마주인데 홍준표 테마주 올라오고 있는데 손절한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냥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팔자리가 아니라 들고 있어야죠. 설자리인데. 이해되신 분들 7번 찍어보세요. 원래 영화금속은 10년 전부터 홍준표 씨 테마주였거든요. 이게 홍준표 씨 터줏대감인데 이거 손절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세게 잘 올라오죠.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팜스웰, 푸드웰, 자꾸 팜스웰이 오래요. 푸드웰인데 푸드웰도 8월 24일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사잖아요 그냥. 수익률 20%. 단타 치러 들어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 15% 20%씩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보면 푸드웰도 또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잘 안 보이네요. 나도 푸드웰이 시간에서 또 올랐어요. DSR 이것도 삼보산 이거 상한까지 오죠. 삼보산업도 그렇고 두 개 다 누구예요? 홍준표. 윌비스도 홍준표래요. 윌비스 세력이 똑똑하다니까요. 네. 원래 홍준표 씨 테마주를 간 적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홍준표라 그래.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네. 무슨 건수만 있으면 잡아서 세력들이 올릴 거다. 그러니까 반등 안 나온다고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셔라.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 건수만 있으면 잡아 올린다니까요. 막 올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DSI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DSR 제강 이름이 똑같네요. 영향을 좀 주겠죠. 네. 근데 이건 뭐 개인들 사시겠어요?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삼보산업이 상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 씨 테마주였죠. 그 전에는 가덕도. 결론을 내드릴게요. 홍준표 씨 테마주가 급등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대선 테마주들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뭐만 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테마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자리 관련주, 비상교육 이런 거 잡고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비중 많이 실어가고 끌려 내려가서 여기서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원래 대선 테마주는요 이런 식으로 2배, 3배, 4배, 5배, 6배 이상 급등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많죠, 그죠? 여기서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비상교육이 그때 시간에 상한가 나왔죠? 이날 저녁 때?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 방송할 때. 다음날 이게 시간의 급등이 시간에 상한가 났기 때문에 다음날 분명히 급등할 거다. 내가 이거 여기서 몰린 사람이라면 미련 없이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아시아경제도 그 소리 했고. 그거 아세요? 신고가 나고 있는 주식을 안 좋게 얘기한다는 게 전문가로서 얼마나 힘든 건지. 신고가 나고 있었죠,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거 안 좋게 얘기한다는 게.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던진다고. 근데 안 던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끌려당기신 거예요. 왜 여기서 그랬겠어요? 예. 조정받을 게 훤하니까.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 왜 또 하는 줄 아세요? 물리지 마시라고 이제. 여기서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대번 이 마지막 탈출기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얘기 듣고 하신 분도 있대요. 지금 되게 지금도 고맙다고 그래요. 안 물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때 무방에서 그때 무방회원이었는데 정의원은 아니고 무방에서 하도 안 좋게 얘기하길래 믿고 팔았답니다. 던졌대요 그냥. 네. 그분 지금 회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지금까지도 고맙다고 그래요. 안 물리게 해줘서 고맙다고. 비상교육 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미 물리신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다 나오긴 할 거예요.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조정이라는 거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내일 주린이 특강 할 건데 참여하실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내일 주린이 특강은 조정이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조정받는지 그거 하나 좀 얘기해 드릴까요? 어떻게 조정을 받고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돌아 나오는지 여기서 이제 죽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떤 건 왜 죽는지 돌아 나오는 건 왜 돌아 나오는지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이거는 주린이 특강이 아닌데 이건 고급 특강이거든요. 네. 내일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네. 내일은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네. 막연하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잘 들어보세요. 아무튼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9월달 포함해서 4개월 남았고 내년 3월달이 선거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 네. 마지막에 한번 크게 수익을 내시고 여기서 이제 시드를 불려서 아니면 이제 손실났던 것들 다 회복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부 정책주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네. 정권이 이재명 씨건 이낙연 씨건 윤석열 씨건 혹시 모르겠지만 홍준표 씨건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정권이 들었으면 또 그 기대감에 테마주들 많이 가거든요. 그거 하셔야죠. 그게 진짜 많이 가요. 맞죠? 네. 그거는 네거티브 안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거티브 때문에 대선주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권 들었으면 최소 네거티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물론 정치인도 뭐 싸우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걱정들 하지 마시고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얘기했었죠? 대형주, 중소형주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대형주 온다고. 왜 대형주로 온다고요? 조정이 끝났으니까요. 그쵸?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주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누가 가요? 홍준표 씨께만 가죠? 네. 홍준표 씨는 잠룡들 중에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앞에 누가 갔어요? 정세균. 눈 감고 잘 생각해보세요. 차트 종목들 떠올리지 마시고 눈 감으세요. 다 제가 얘기해드릴 테니 정세균 씨가 많이 갔었죠. 대표적인 순환중공업 그죠? 네, 눈 감으세요. 눈 뜨지 마시고 왜 눈 감으라고 하냐면 또 차트 뭐 찾아볼까봐 그래요. 네. 정세균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잘 모르시죠? 추미애 씨 것도 갔어요. 박용진 씨 것도 좀 갔고 그 다음에 김동현 씨 거, PM풍 이런 거 많이 갔었잖아요. 갔었죠? 다들? 네. 최재형 씨 거 많이 갔고 안 끝났어요. 최재형 씨 거는. 그리고 또 누가 갔어요? 유승민 씨 거 조금 갔고 유승민. 네. 그렇죠? 네. 눈 뜨세요. 맨 마지막에 지금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홍준표 씨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께 지금 과열되고 있거든요. 이미 과열됐어요. 후발주들 막 튀어 올라오고 있고 끝난 건 아닌데 아주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 테마주 중에 조정이 끝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발주자 중에 바닥에서 못 가고 계속 칼만 갈고 있었던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건 정책주건 조정이 앞에 많이 갔던 건데 조정을 다 끝내놓고 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많이 못 가고 바닥에서만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대형 포장 뭐 이런 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시아경제 좀 봐주세요. 비상교육 좀 봐주세요. 메가MD 죽었나요? 끝났나요? 그만 물어보시고 뭐 하시라고요? 네. 100만원이라도 있으면 제발 앞에서 아직 안 간 거, 즉 앞으로 이만큼 갈 거 찾아서 투자하시고 매수하세요. 꼭이요, 제발.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100만원이라도 있으면 선생님 아시아경제 더 사도 될까요? 제발 좀 그만 물어보세요. 진짜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메가MD 죽었나요? 살았나요? 제가 언제 추천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100만원 있으면 그거 더 잘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여기 있는 것 좀 사세요. 지천에 널렸다니까요. 널렸어요. 10월 달에 산에 가면 낙엽이 뒹굴죠? 네, 그만큼 널렸어요, 바닥에 지금. 근데 맨날 그냥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메가임디, 고성파워텍, 에너토코 죽었나요? 살았나요? 움직 좀 봐주세요. 원유큐브 쟤 왜 저래요? 시간 안 아까우세요? 아까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말하는 걸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만 쳐다보고 여기 있는 거 사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겠죠. 아시아 경제를 많이 샀거나 비상교육을 많이 샀거나 메가임들을 많이 들고 있거나 웅진, 원유큐브, 기타 등등등 급락한 여기 고점 찍고 급락한 이런 대선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 속에서 뭐 하고 싶으시죠, 그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자꾸 줄어들고 계시죠, 그죠? 최악은 8월 20일이었고 이제 손실이 여기보다는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꾸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준이 특강할 때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올라올 때마다 탈출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물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올라올 때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린다. 평생 못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본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평생 못 올라와요. 내일 얘기할 건데 맛배기로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조정이 떨어질 때 보통 3개월, 돌아 나오는데 3개월이거든요. 세력이 재매집을 해주면 올라오는 거고 재매집 안 해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3개월이죠. 대충 계산해 보세요. 아시아 경제가, 자, 이건 굉장히 그냥 비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제는 다룰 수 있어요. 아시아 경제가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안 해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7월달이 고점이었죠. 그럼 주가가 떨어진 바닥 찍는데 3개월이에요. 그럼 언제예요? 10월달에 저점을 찍겠죠. 그 현재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올려주면 땡큐인데 만약에 안 올라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또 떨어지겠죠? 차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언제겠어요? 지금 9월이니까 여기 대충 10월이겠죠. 그러면 가격적으로 저점은 10월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해주면서 횡보하겠죠. 이게 또 3개월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0월달에 저점 찍고 또 3개월이면 11월, 12월, 1월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 세력이 다시 재매집을 해줘야 돼요. 들었다 놨다 한 번 하면 한 달이거든요. 들었다 놨다 두 번 하면 선거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날짜 계산하고 그랬던 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펄펄 떴잖아요. 펄펄 물리지 마시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네. 진짜로 이해되셔서 0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해서 죄송해요. 답답해서 그래요. 날짜 다 계산했잖아요. 떨어지는데 3개월, 네. 기간 조정 3개월, 들었다 놨다 한두 번 하면 한두 달. 얼마나 많이 와요? 선거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펄펄 떴던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런 시뻘건 양봉이 나오거든요. 제발 본전에서 팔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좀 줄이세요. 생각해보세요. 손실이 40% 50% 났었는데 손해가 20% 10%로 줄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몰빵을 했는데 5천만 원까지 됐다가 10%면 얼마예요? 9천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여기서 손절했으면은 5천만 원 날리는 건데 4천만 원이나 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출혈을 좀 있긴 했지만 세력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네. 그리고 잘라서 여기 가서 50% 100%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붙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선여귀신도 아니고, 네? 이제 억울하셔가지고. 여기에선 그래요. 본전만 오면 팔 거라고. 본전 근처만 와도 팔 거라고. 양봉 나오면 마음이 싹 바뀌세요. 내가 여기서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안 팔아요. 본전 올 때까지 참는다고. 본전 왔어요. 또 안 팔아요. 내 기다린 게 있어서 수익 내고 판다고. 그래서 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잘라버려야 했던 거예요. 원익 큐브나 이런 거 이제 갖고 들어온 회원이 있었거든요. 네. 반등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냉정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물려갖고 들어온 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랬어요. 나 더 이상 안 봐준다. 물려갖고 들어오신 게 있으면은 진단을 다 해드렸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르시라고.
여기서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딱 급등 나오길래 그랬어요. 난 더 이상 안 봐줄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팔으란 얘기예요. 나중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 끌려다녔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덕성이나 이제 웅진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올라올 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이거 덕성 갖고 들어온 신규원들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매수가가 다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대부분. 근데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본전에서 팔 생각은 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여기가 본전이면 한 27,000원? 28,000원이겠죠, 그죠? 네. 26,000원,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겠네요. 그랬어요. 본전에서 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악성 매물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손해가 여기까지 왔을 때 거의 반토막이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0%. 손해가 많이 회복이 되거든 10% 정도까지 줄어들거든 어제는 정리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 거의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를. 그래서 거의 여기서 다 파셨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안 들고 있으니까. 손해를 조금 봤지만 이거 팔아가지고 저희 방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나셨겠죠. 앞으로도 많이 나실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물려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 회원이었으면 여기서 다 잘라버렸어요. 처음에 여기서 잘랐고요. 또 끌려 내려왔다 여기서 잘라드렸어요. 지금은 잘 이게 안 하잖아요. 왜겠어요? 반등도 크게 한 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이제. 반등이 늘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종목들이 올라올 때, 반등 나올 때 정리해서 좀 빠져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 얘기할 때. 그래서 종목이 현금이 100만원이라도 있다. 네, 그러시면 물려있는 거 그만 쳐다보시고 뭐 하셔야 돼요? 네, 자꾸 새 종목으로 이사 오셔야 돼요. 자꾸 옮기세요. 그래야지 남은 6개월 동안 대선 주건 실적 주건 뭐건 간에 수익을 내시는 거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이제 여태까지 입었던 손실들 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내년에는 새 정권이 들었을 테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도 다 새 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죠? 네. 좀 코로나 정책, 그 방역 정책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아는데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주식이라도 잘 되셔야죠. 그래서 원래 오늘 한 9시 한 20분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더 했어요. 힘내시라고요. 물린 것들도 올라와요. 네, 그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도 꼭 들어오시고요. 네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 그 대선주 중에 일부는 털고 올라올 겁니다. 털고 올라올 거예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네. 내일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아무튼 홍준표씨 테마주가 지금 오늘도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깨있기 때문에 내일도 홍준표씨 테마주들이 꽤나 올라올 겁니다. 당분간 이제 홍준표씨 테마주로 수익을 내면 되고요. 여기 라이브 회원들하고 문자발 회원들은 맞죠, 그죠? 네. 홍준표씨 테마주 많이 살았는데 아까 이제 종목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단톡방 종목이에요. 제가 여기서 라이브 회원들 종목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푸드웰이나 신화콘텍이나 이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수익 한 20%짜리. 이것도 내일 아마 급등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아직 단톡방에서 회원들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일 이것도 한 40%, 50%짜리 수익 나오는 것도 있을걸요? 네. 신고가를 이미 내버렸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벚꽃으로 따지면 만만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잘 챙기면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돼요.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충분히 조정을 받은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로 가면 되죠. 네. 그러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물레방아처럼 순환매를 돌리면 돼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윤석열, 이재명 테마주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테마주들을 다 팔고 나서 홍준표 씨 걸 산 게 아니라 최대한 회원들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활용해서 홍준표 씨 테마주를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거예요. 돈이 뭐 항상 풍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이러다 보면 홍준표 씨 테마주 갖고 수익도 내고 결국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도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러다간 끝이 안 날 것 같고, 내일 그 주린이 특강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조정 얘기, 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쭉 해드릴게요. 아무튼 힘들 내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그죠? 대선주는 옛날 투자 전략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에 맞는 전략을 갖고 지금에 맞는 전략을 갖고 하셔야 되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널려 있을 때 그때 들어오세요. 나중에 떴을 때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그리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그 대선 테마주만 하진 않아요. 네. 한국파마처럼 바이오주도 해요. 9월 1일날 다 팔긴 했는데 수익은 50% 났어요. 마지막 추천당한 거는 8월 12일, 네. 9월 1일. 바이오주도 해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바이오주도 해요. 네. 많이는 안 하는데 조금 해요. 아셨죠? 네, 바이오주도 합니다. 네.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도 한다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요즘에 좀 하고 있고 대선주 위주로 하긴 하는데 골고루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야 대선주들이 잠깐 누를 때 다른 쪽에 수익이 나거든요. 대선주만 다 갖고 있으면요. 대선주가 누를 때 수익도 잘 잠깐 안 날 때도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약간 빼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도 한두 개 사고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두 개 사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수익 다 내드리려고. 네. 욕심을 내실 거면 요렇게 욕심을 내세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죠? 네. 뭐 매일이 아니어도 하루 건너 수익 내는 거 어때요? 네. 이렇게 고르게 다 분산을 해놔서 회원들이 그때그때마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회원들 매매일주 올라온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도 내일 보여드리죠.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시향이 좋을 때 들어오세요. 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주무세요. 네.